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더 강하게 막히면 접속 버튼이 아니라 출금 버튼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화면 속에 갇히기 전에 다른 거래소로 빨리 옮기셔야 합니다. 이런 건 항상 예고 없이 옵니다. 오늘은 로그인 되는데 내일은 로딩만 돌고 그 다음 날은 아예 접속이 끊기는 식으로요.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을 차단하고 있다는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미 막히는 구간이 생겼고 분위기가 더 세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도 어렵고 기존 앱도 최신으로 못 올리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앱이 깔려 있어도 네트워크 단계에서 막히면 화면이 멈추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접속이 되는 지금이 옮기기 가장 쉬운 타이밍입니다. 이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해석됩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은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설치가 막힐 수 있고 업데이트가 막혀 기능이 점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자산을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시작부터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으로 먼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세금 흐름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처가 핵심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사용 가능하더라도 업데이트가 막힌 이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겁니다. 거래소 문이 닫혀도 내 지갑은 내 손에 남고 그 차이가 마음의 압박을 확 줄여줍니다. 출금은 나중에 한 번 해보다 지금 차분히가 낫습니다. 막판에 급해지면 손이 떨리고 그때 실수가 터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고 앞뒤 몇 글자를 눈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한 번만 더 보는 습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어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거래소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임시로 숨을 쉬게 해줄 수는 있어도 오래 기대기엔 불안 요소가 큽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해결되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 거래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도 체감상 높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옮기느냐가 남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막히는 지점이 보통 입금과 언어인데 그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는 구성이어야 합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인 곳들로 묶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출발이라면 혜택 있는 길이 낫습니다.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옮기는 순서가 헷갈릴 때도 선택 기준이 흔들릴 때도 고정 댓글 한번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흐름으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늦게 들어가면 방향이 맞아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서면 차트가 갑자기 한 문장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바람이 등을 밀어줄 때 돛을 펴는 느낌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내리막이 시작될 때 속도에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은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오를 근거가 쌓였다 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평균선 신호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도가 붙는 신호입니다.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롱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한 가지로 결론 내리지 말고 여러 근거가 겹칠 때만 진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숏도 감으로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하락의 구조가 보일 때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신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숏은 특히 뉴스에 민감합니다. 차트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악재 한 줄의 분위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숨이 차면 쉬어가듯 과열과 침체는 흔적을 남깁니다. MACD는 추세 변화에 힌트를 줍니다. 움직임이 꺾이거나 교차하는 구간에서 힘이 바뀌는 순간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볼 때 유용합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상단과 하단에서의 반응이 진입 판단의 참고가 됩니다. 이런 도구들은 정답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올려주는 필터입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낼 때만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보다 근거를 먼저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트보다 이사가 우선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자산을 먼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전략을 다듬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 정보와 함께 정말 유용한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기준표가 필요하고 그 기준표를 거기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어려운 말을 빼고 더 실전형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